악의 화신인 한 남자의 범죄와 일가족 실종 사건을 다룬 미스테리 소설이다. 제목 크리피는 섬뜩할 정도로 기이하다는 뜻으로 이 소설의 이야기는 섬뜩한 한 남자의 범죄를 다룬 이야기이다. 도라쿠 대학교 문학부 범죄심리학 교수인 46세의 다카쿠라는 스기나미구의 주택가로 이사했다. 다카쿠라의 앞집은 다나카라는 나이 많은 모녀가 단둘이 살고 있었고 옆집은 니시노 씨의 집이 있는 빌라들이 있는 곳이다. 아이가 없이 아내와 둘이 사는 그 동네에서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엔 집으로 가는 소녀를 자전거를 탄 남성이 폭행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들이 조사한 사건이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니시노 씨가 친절하게 인사한다. 니시노 씨는 아들과 딸을 두고 부인과 함께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오리엔트 협회 이사라는 그는 콧수염을 기르고 금태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이다. 최근에 그의 자신의 수업을 듣는 여제자인 가게야마 린코의 졸업 논문을 지도해주고 있는데 아름다운 그녀와 가끔 식사도 하며 은근히 데이트를 즐기기도 한다. 그의 연구실에는 졸업을 앞둔 오와다라는 4학년 남자가 있는데 린코는 최근에 오와다가 자신을 스토킹하며 이상한 메일을 보낸다며 고민을 털어놓는다. 겉으로는 전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 이메일로 이상한 내용을 보내온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사태를 좀 지켜보기로 했다. 3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인 노가미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경시청 수사 1과 경부로 일하고 있었다. 다카쿠라를 만난 노가미는 8년 전 히노시 다마가와 주택가의 일가족 행방불명 사건에 대해 묻는다.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어져 노가미는 그 사건을 다시 맡기로 했다고 한다. 그 사건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혼다 요헤이와 그의 아내 교코, 그리고 아들의 행방불명 사건으로 당시 그들은 흰개미 방역회사 직원이라는 남자로부터 시달림을 당했다고 한다. 중학생이던 딸은 농구부의 합숙훈련으로 2박 3일로 집을 비워 실종사건에서 제외되었고 딸의 할머니는 집에 아무도 없고 연락이 되지 않아 손녀를 찾아와 근처 집에 살던 미즈타라는 사람에게 혹시 혼다 가족을 보았는지 물어보니 그는 3명의 가족이 검은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알려준다. 그 가족이 실종된 후에 혼다 요헤이의 예금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고 인상착의를 조사하니 그는 180cm의 키의 마른 남자로 혼다 요헤이와는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8년이 지나 중학생이던 딸 혼다 사키는 대학생이 되어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다시 찾아가 사건에 대해 물으니 묘한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말의 신빙성을 알아봐 달라는 것이 노가미가 만나자고 한 용건이었다. 사키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 혼다 교코는 성폭행을 당했을 거라는 증언이었다. 당시 집으로는 2개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방역회사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엄마는 겁을 먹고 조용하게 내라고만 대답했다고 한다. 다카쿠라는 사키의 증언이 맞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노가미에게 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3주가 지나 노가미는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연락을 한 후 집으로 찾아온다. 집에 찾아온 노가미는 옆집 남자에 대해 묻는다. 다카쿠라는 자신이 아는 내용대로 노가미에게 니시노 씨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해가 바뀌고 5일이 지날 무렵 그에게 경시청의 다니모토라는 형사가 전화를 걸어온다. 그리고 노가미 선배와 작년에 만났었는지 그리고 몇 시쯤 집에서 떠났는지 등을 물어본다. 이상한 기분의 다카쿠라는 노가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여러 번 해보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전화를 걸어왔던 다니모토라는 형사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노가미 선배가 행방불명 상태라고 말한다. 그런데 노가미는 혼자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느 날 집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창 밖으로 불길이 보인다. 확인해보니 앞집 다나카 모녀의 집에서 불이 난 것이다. 그 집으로 가서 모녀를 구하려고 했으나 불길이 너무 번져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던 다카쿠라는 소방서에 연락하고 그들이 무사하기를 바라지만 다음날 오기쿠보서의 형사가 찾아와 그날의 상황을 묻고는 돌아갔다. 그날 저녁 신문에는 스기나미 구 화재로 3명 사망이라는 기사가 났다.
그날 저녁에 3명의 죽음에 대해 보도가 나오는데 그들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아니라 머리에 총을 맞고 죽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화재로 연일 기자들이 동네에 몰려들어 어수선한 상황을 보내는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한다. 옆집 소녀가 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지 얘기를 하자 그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누구냐고 물어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당시 다카쿠라는 아빠 같은 타입은 자신의 아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춘기 소녀의 말로만 생각하고 넘어간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 다니모토가 그를 찾아온다. 그리고 그 3명 중 1명이 노가미 선배로 밝혀졌음을 알려온다. 경찰 내부에선 돈이 필요했던 노가미가 그 집에 들어가 강도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모녀를 살해하고 살인에 대한 죄책감으로 본인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준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새벽에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에 나가보니 옆집 딸이 도와달라며 떨면서 서 있었다. 다카쿠라는 그 소녀를 집으로 들이고 아내는 그 소녀에게 오렌지 주스를 주며 아빠에 대해 얘기해 보라고 다독였다. 그러고 소녀는 지금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실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니시노 씨가 딸을 찾으러 왔다며 문을 거칠게 두드린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지 않자 조용히 열쇠로 2개의 자물쇠를 여는데 다카쿠라가 걸어놓은 체인 때문에 그는 들어올 수 없었으나 그 틈새로 들어온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다급해진 그의 아내가 급히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다. 출동한 경찰에게 다가간 사람은 니시노였다. 자신의 딸을 저 집에서 강제로 데려갔다며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여 경찰은 다카쿠라와 그의 아내를 경찰서에 연행하고 위기를 느낀 다카쿠라는 다니모토를 호출하고 다니모토의 개입으로 니시노의 딸인 미오는 스기나미 아동상담소로 보내진다. 아동상담소로 간 미오와 아내에게 니시노가 찾아가 소장과 직원을 칼로 찌르고 미오와 료코라는 여성을 데리고 도망을 친 사건이 발생한다. 아내의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으나 미오를 데리고 도주한 니시노가 걱정이었다. 함께 끌려간 료코는 곧 풀려나고 니시노는 미오만을 데리고 도주를 하여 행방이 묘연하다. 열흘 정도 비운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불을 켜자 다리가 잘린 죽은 여성의 시신이 있었고 놀란 다카쿠라는 경찰에 이를 신고한다. 그리고 그 시신은 미오의 어머니인 니시노 노부코임이 밝혀진다. 경찰서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다니모토와 집에 와서 메일을 확인하니 니시노라고 밝힌 사람이 선물은 잘 받았냐는 협박 메일이 와 있었다. 며칠이 지나 그에게 가와이 소노코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콘서트 티켓 한 장이 도착한다. 그리고 콘서트에 찾아오면 드릴 말씀이 있다는 쪽지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콘서트에 찾아가 그녀를 만나서 남편의 죽음을 알려주고 남편이 써놓은 편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편지는 자기가 죽으면 친구인 다카쿠라에게 전해주라고 했다며 소노코는 편지를 전해주고 그는 편지를 경찰에 넘긴다. 편지의 내용은 노가미와 그의 이복형인 야지마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노가미의 이복형인 야지마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여동생이자 노가미의 이복 누나인 유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하고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교묘하게 가족들의 위에 군림하는 악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부모님이 이혼하자 노가미는 어머니와 살고 두 이복 형제는 아버지와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사망하자 야지마가 장례식장에 찾아오면서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경찰이던 노가미를 자신의 여러 범죄에 끌어들인 야지마는 어느 날 경찰인 동생에게 미즈타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한다. 그런 후 미즈타의 옆집에 사는 일가족 3명이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노가미는 이 사건에 이복형인 야지마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 날 야지마가 집 전화를 걸어온 일이 있어 그 지역을 확인하니 고교 동창인 다카쿠라의 집 근처임을 알고 그에게 만나자고 한 것이었다. 그는 니시노가 분명 야지마이기 때문에 그를 찾아서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것이라고 편지에 쓰여 있었다.
한편 제자 린코를 스토킹하는 제자 오와다에게 충고를 하기 위해 린코와 만나 오와다를 불러내 이메일을 들이대며 해명을 요구하자 오와다는 자신이 절대 그러지 않았다며 혹시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준 옆집 남자가 아닐까 의심한다. 그리고 그의 집을 찾아가는데 그 집에서 제자인 오와다가 그 남자의 칼에 찔려 사망한다. 그 남자는 바로 다카쿠라의 약점을 잡기 위해 그의 주변을 맴돌던 니시노라 불리는 남자였다. 이 사건으로 다카쿠라는 대학을 그만두고 도라쿠 대학을 사임하고 4년을 백수로 지내다 후쿠오카에 있는 여자대학교의 특임교수로 취임한다. 10년이 지나도 니시노와 미오는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다. 다카쿠라는 우연히 집 근처의 아크로스 후쿠오카의 안내소에 들어가 팸플릿을 보고 놀란다. 거기에 가와이 유피아노 리사이틀의 안내를 본 것이다. 가와이 소노코에게 딸이 있는 줄은 몰랐기에 그는 그녀의 연주회에 참석한다. 그리고 그녀는 10년 전에 사라진 미오임을 알아본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인 소노코를 만나서 그 동안의 비밀을 듣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된 다카쿠라는 그 비밀을 마음에 묻기로 하고 이야기는 끝이 난다. 교류가 많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스토리로 아무 연관도 없는 가정에 침투해 그 가족을 지배하고 그 가족으로 위장하면 그 일가족을 죽이고 또 다른 가정에 침투하여 아무도 모르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스릴을 느낄 수 있다.